사랑해서 떠난다는 그대 거짓말이라도 믿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소리를 만드는 사람들 카사운드 메이커입니다. 이번 시간은 하이파이 라우드 옵션이 있는 BMW 2018년식 X3 차량의 카오디오 분석을 한번 해볼 거예요. 굉장히 자세하게 할 건데 아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카오디오 튜닝을 했을 때 소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차가 입고가 됐을 때 순전 상태의 소리를 한번 들어봤어요. 가장 먼저 문제가 뭐냐, 보컬 소리가 센터 스피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컬이 계속 운전석 좌측 A필러 쪽에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컬 소리가 핸들 중앙에서 A필러 쪽으로 계속 이렇게 움직여요. 정말 많이 거슬렸어요. 지금 들으시는 동영상이 사운드 스테이지로 확인하는 건데 왼쪽, 중앙, 오른쪽이 얼마나 다 사운드 스테이지가 만들어진지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들으시는 여성 보컬이 센터에서 들려야 되는데 이게 계속 핸들 중앙에서 A필러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세븐드럼 재생을 통해서 사운드 스테이지가 얼마나 만드는지 확인하는 건데 네 번째가 센터에 있어야지 돼요. 그런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가 계속 A필러 쪽에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5, 6, 7이 오른쪽에 들리지 않고 센터 쪽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컬 소리예요. 지금 들은 보컬 소리가 핸들 중앙이 됐든 센터가 됐든 그건 뭐 사운드 이미지를 만드는 위치에 따라 재생이 돼야 되는데 요 핸들 중앙에서 A필러 쪽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음질을 논하기에 앞서 정말 거슬리죠. 운전할 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이런 현상은 센터 스피커 때문에 그렇죠. 센터 스피커가 대부분의 차량이 좌우의 신호를 서밍을 해서 출력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채널 분리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센터 스피커가 있음으로 해서 장점도 있지만 분명히 단점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운드 스테이지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센터 스피커가 또 다른 스피커의 위상을 계속 간섭을 시키죠. AV 시스템, 그러니까 영화를 보기 위하거나 뭐 이런 시스템에서는 센터 스피커가 있지만 고가의 홈 오디오, 하이파이 시스템은 좌우 스피커만 있는 거죠. 물론 뭐 서브우퍼는 별도로 있지만. 첫 번째가 이제 사운드 스테이지, 사운드 이미지에 대한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코를 막고 얘기할 듯한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힘 있는 저음은 들리는데 풍부한 저음이 없어요. 약해요. 그리고 고음이 들리지 않고. RTA 데이터 상에도 이렇게 측정이 되는지 한번 측정을 해보는 거죠. 톤 컨트롤은 다 0으로 놓고요. 측정 마이크로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보시는 그래프가 이제 2018년식, 뭐 2019년식 똑같으니까 신형 X3 차량 하이파이 라우드 옵션이 있는 차량의 순정 스피커 RTA예요. 첫 번째가 71Hz에서 151Hz 저음이 부족하죠. 임팩트 있는 무거운 저음은 뜨지만 풍부한 저음이 뜨지가 않아요. 이 대역이 부족하면 저음이 꽉 차게 들리지가 않아요. 뭔가 좀 허전한 느낌이 들죠. 맞고 얘기하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 주파수가 얼마냐면 300에서 700대입니다. 이 데이터가 이 영역이 너무 높아요. 기준선 대비 대략 뭐 많게는 10dB 정도 높죠. 그리고 중고역대의 피크가 보이고요. 그리고 6km에서 15km까지 고음이 낮아요. 많이 낮죠. 대략 한 6dB에서 7dB 정도 낮아요. RTA 데이터 상에도 그렇게 뜨는 거예요. BMW X3 하이파이 라우드 시스템, 뭐 BMW X3뿐만이 아니라 뭐 5 시리즈든 7 시리즈든 하이파이 라우드 시스템은 지금처럼 다 구성이 되어 있죠. 메인 오디오가 자출 오디오입니다. 그러니까 하이 레벨 신호예요. 그러니까 하이파이 라우드 옵션이 있든 없든 오디오는 똑같습니다. 여기에 순정 7채널 앰프가 트렁크에 붙어 있죠. 그래서 이 7채널 앰프가 스피커를 몇 개를 구동하냐면 X3에 11개가 있어요. 앞에 5개, 뒤에 4개, 서브우퍼 2개에서 11개가 있는데 전부 다 싱글 와이어링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미드 레인지하고 트위터가 같은 배선에 묶여 있어요.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그러니까 위상을 정확히 다 각 스피커마다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사운드 스테이지를 구현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트위터와 이 미드 레인지가 같은 배선에 묶여 있기 때문에 소리 크기도 조절할 수가 없고 위상, 타임값도 맞출 수가 없죠. 한계가 있죠. 고성능 카오디오다 그러면 전부 다 풀멀티로 구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순정 앰프에서 각 스피커로 어떤 출력 특성을 가지고 출력이 되는지 한번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앰프에서 스피커로 직접 입력되는 특성이죠. 보시면 미드레인지하고 트위터는 같은 배선에 묶여 있어서 이 파란색이 지금 미드레인지와 트위터 측인데 180 하이패스가 돼 있어요. 그리고 서브우퍼는 180 로우패스가 돼 있죠. 이게 정상적인 경우라고 하면 미드레인지와 트위터가 각각 분리가 돼서 미드레인지는 밴드패스가 돼야 되고, 그렇죠? 4인치니까 무조건 밴드패스가 돼야 돼요. 그다음에 트위터는 하이패스가 돼 있어야 되고, 서브우퍼도 정상적인 경우라면
밴드 패스가 돼야 됩니다. 뭐 이렇게 되지 않은 거는 당연히 원가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크로스 포인트 180Hz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설계가 돼 있어요. 보통 4인치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좀 좋은 미드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이 크로스 포인트를 좀 더 낮출 수가 있죠. 낮출 수가 있다는 얘기는 저음을 좀 더 위로 올릴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 순정 상태를 다시 한번 보면 싱글 와이어링으로 앰프에서 지금 배선이 오게 되고 이게 미드레인지에 연결이 돼서 같은 배선으로 트위터 연결이 돼 있어요. 벤츠 같은 경우는 상단 하나 있으니까 좀 청취하기 좀 좋은 위치에 있는데 BMW는 도어 중앙에 있죠. 이렇게 되면 밴드 패스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4인치 미드레인지에서 대략 10km까지 재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음 소리가 좀 아래에서 들리는 단점이 있죠. 트위터의 청취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드레인지가 밴드 패스가 돼 있지 않고 싱글 와이어링으로 돼 있다. 이게 문제죠. 예를 들어서 트위터 소리만 뭐 조수석에 있는 트위터 소리만 키우고 싶다. 불가능하죠. 뭐 밸런스를 조절하면 미드레인지하고 트위터가 같이 커져버리니까. 그리고 타임 값도 미드 우퍼를 맞출 거냐 트위터를 맞출 거냐 불가능해.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상을 맞출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앰프 출력 특성과 스피커 출력 특성을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지금 스피커 출력에서 RT 측정상에 중역대가 높은 문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순정 앰프에서 중역대를 높게 출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순정 앰프 자체에서 이퀄라이징이 중역대가 돼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스피커가 중역대가 낮게 출력이 되는 경향이 있다. 그럼 일부러 부스트해서 좀 플랫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건 오히려 일부러 높이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아까 6kg에서 지금 15kg 고음이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지금 보면 6kg 몇 킬로입니까? 2, 3, 4, 5 5kg에서 10kg까지가 일부러 낮게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퀄라이징을 낮게 했죠. 그래서 스피커도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낮게 출력할 이유가 없죠. 근데 이렇게 낮게 출력한 이유는 이 영역대가 치차름이 발생하는 영역대입니다. 치차름. 근데 제가 추측하는 건 뭐냐면 분명히 순정 트위터에서 치차름이 심하게 나니까 일부러 저 구간을 이퀄라이징을 낮게 한 거예요. 만약에 이 부분이 플랫하게 나온다고 하면 분명히 순정 트위터에서 치차름이 심하게 발생을 할 거예요. X3의 문제점 중에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코맹맹이 같은 그런 중역대 소리가 너무 높다고 부스트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스피커의 문제가 아니라 순정 앰프에서 그렇게 높게 출력이 되고 있다. 그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6에서 15kg 고음이 낮은 것도 순정 앰프에서 지금 낮게 출력을 하고 있죠. BMW X3 2018년식 하이파이 라우드 시스템의 문제점을 정리를 해보면 총 7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사운드 이미지가 운전석 좌측에 있다. 센터에 있지가 않아요. 센터나 핸들 중앙에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보컬 소리가 핸들 중앙에서 A 필러 쪽으로 계속 움직인다. 많이 움직여요. 그다음에 채널 분리도가 많이 떨어진다. 세븐 드럼이 됐든 LR 테스트를 해보면 채널 분리도가 떨어져요. 이거는 X3 문제가 아니라 센터 스피커, 순정 센터 스피커가 있는 경우에는 3번은 다 해당이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저음이 부족하고, 다섯 번째가 중역대가 너무 크다. 코맹맹이 소리가 나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중고역대의 피크, 소노탄 소리가 들리고, 일곱 번째가 6에서 15kHz의 고음이 약하다. 만약에 스피커만 교체를 하게 되면, 스피커하고 우퍼까지 교체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작업인데 4번이나 7번, 6번은 해결이 될 가능성이 보여져요. 하지만 1번, 2번, 3번, 5번은 해결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풀 멀티로 시스템을 구성을 해서 DSP 프로세서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단순히 알가리만 해가지고는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선안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전부 다 풀 멀티로 구성을 할 거예요. 리오 빼고. 그래서 매치 업세븐을 설치를 했는데 매치 업세븐이 순정과 같이 7채널입니다. 아니 순정도 7채널이고 업세븐도 7채널인데 어떻게 풀멀티를 구성을 해? 그래서 트위터를 와이드레인지 콘트에서 설치를 했죠. 와이드레인지 트위터를 설치하면 센터 스피커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센터 스피커하고 와이드레인지 트위터하고 주파수 재생 영역이 중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센터 스피커는 필요가 없어요. 간혹 가다가 와이드레인지 트위터를 달면서 장착을 하면서 센터 스피커까지 같이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계속 센터에서 위상 간섭을 계속 시켜요. 그리고 프론트 스피커는 같은 4인치로 교체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매치 업세븐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바이 와이어링으로 풀 멀티로 다 구성을 할 거예요. 그리고 각 스피커에 맞게 주파수 커팅도 다 해줄 거고, 그리고 아쉬운 거는 서브우퍼가 기존 순정은 각각 채널이 분리돼서 구동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채널 수가 부족을 하니까 서브우퍼를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로 묶어서 원 채널로 구동을 할 거예요. 그 순정보다 훨씬 풍부한 서브우퍼 소리를 좋아한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별도로 반드시 서브우퍼를 구동하는 앰프를 설치해야지 돼요. 매치업 7으로 풀멀티로 서브우퍼까지 구동을 하는 이유는 뭐 예산이 한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설치를 한 거죠. 과연 이 4개의 스피커만 가지고
정말 드라마틱한 소리를 만들 수 있는 거냐, 뒤에 데이터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업셉은 보통 일반적으로 쿼드락 잭바이 잭으로 하죠. 이거는 그 방법은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업세븐의 성능을 반도 못 쓰는 겁니다. 반드시 업세븐을 설치할 때는 풀 멀티로 작업을 해라,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사이즈 미드레인지는 이제 순정 위치, 순정 스피커를 탈거하고 설치를 하게 되고, 와이드레인지 컨트윗은 청취각을 맞춰서 대시보드 위에 고정을 했어요. 와이드레인지 스위터를 장착을 할 때 순정의 어떤 부분도 훼손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차를 바꾸게 되더라도 손쉽게 옮겨갈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순정과 같은 경우에는 4인치 미드레인지에 10kg까지 고음을 재생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위상이 안 맞고 소리가 밑에서 들리는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와이드레인지 트위터를 설치하면 500 하이패스를 했는데 미드레인지는 500 로우만 재생을 하는 거예요. 중저역 때만 재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와이드레인지 트위터에서 500Hz 이상을 다 재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와이드레인지 트위터는 청취각을 맞출 수가 있으니까 대부분의 소리가 위로 올라오면서 청취각에 맞아지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센터 스피커는 재생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자, 그러면 센터 스피커가 없다고 해서 그럼 센터 이미지를 못 만드냐?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와이드레인지 트위터가 있으면 얼마든지 사운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어요. 만약에 와이드레인지 트위터가 아니고 순정 위치에 똑같이 1인치 트위터를 설치를 한다, 그럼 반드시 센터 스피커는 살려야 됩니다. 순정 앰프는 트렁크에 있죠. 트렁크에 7채널 앰프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앞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풀 멀티 작업을 할 거예요. 앞에 쪽 프론트를 풀 멀티 작업을 할 건데, 순정 배선은 절대 훼손시키지 않을 겁니다. 업세븐에 들어가는 잭을 잭 개조를 해서 풀 멀티 배선을 만들 거예요. 사진처럼 풀 멀티용 잭 개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순정 앰프에 꼽혀지는 배선은 어떤 배선도 훼손시키지 않을 거예요. 이제 트위터에 순정이 싱글 와이어링 되어 있으니까 앞에 대시보드에 안착되어 있는 트위터의 배선은 다시 설치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업세븐을 설치를 해주고요. 지금부터가 제일 중요한 세팅 작업이에요. 조금 전에는 순정 앰프에서 나오는 출력 특성, 순정 스피커로 들어가는 출력 특성을 확인했는데, 매치 업세븐은 순정 앰프를 띄어내고 순정 메인 오디오에서 나오는 신호를 가지고 각 스피커를 구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순정 오디오에서, 메인 오디오에서 나오는 출력 특성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지 돼요. 자, 지금 보시는 데이터가 순정 오디오에서 출력되는, 그러니까 순정 앰프에서 입력되는 출력 특성이에요.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6500Hz, 순정 앰프에서도 이 구간이 낮게 출력이 됐잖아요. 그런데 순정 오디오에서도 이 구간이 낮게 출력이 돼요. 아, 분명히 치차음이 발생을 했구나, 그래서 일부러 낮췄구나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스피커를 다 바꿨잖아요. 그럼 이렇게 낮게 출력되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16kHz 구간은 너무 높죠. 이것을 플랫한 출력 특성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매치 업세븐은 인풋 얼라이먼트라는 기능이 있죠. 순정 오디오에서 이퀄라이징이 심한 경우에 내가 원하는 주파수를 원하는 양만큼, 원하는 형태로 다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플랫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치 애프터마켓용 오디오, 고가의 사제 오디오처럼 그런 특성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주파수를 얼마만큼, 어떤 형태로 얼라이먼트를 할 거냐, 그걸 알려면 반드시 측정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뭐 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측정 장비가 있어서 그 주파수 대역을 주파수 대역을 확인해야지 돼요. 인풋 얼라이먼트 작업이 끝나면 두 번째가 이제 현재 설치한 스피커의 주파수를 얼마만큼 커팅을 할 거냐, 그 작업을 해야 되죠. 그때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게 각 스피커에서 제조하는 파라미터와 프리퀀시 리스판스 곡선을 확인해서 주파수를 커팅을 해줘야 돼요. ES100K 4인치 미드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F3 값이 110Hz죠. 결국은 110Hz 하이패스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순정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아까 180 하이패스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110에서 180만큼 저음이 더 미드레인지, 도어에 있는 미드레인지에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퍼는 110 로우 패스로, 아까 순정은 180 로우가 돼 있었잖아요. 그럼 110 로우로 만들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 저음을 더 위로 더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스피커들이 위상이 다 맞다, 서브우퍼가 시트 밑에 있지만 저음이 마치 위에서 나는 것처럼 들리게 돼요. 이제 커팅 주파수가 결정이 되면 이제 세팅 프로그램에서 커팅 주파수를 입력을 해주게 되죠. 제가 그 전에도 여러 동영상에서도 많이 설명을 해드렸지만 체비체브 필터를 쓰게 되면 이 스피커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트위터가 됐든 미드레인지가 됐든 뭐 이런 스피커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서브우퍼 같은 경우에는 벙벙거리는 소리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체비체브 필터가 여러모로 장점이 있죠.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0 하이패스를 했어요. 그리고 필터의 종류나 차수는 뒤에 세팅을 할 때 RET 측정을 통해서 차수나 필터의 종류는 계속 변경시킬 수가 있습니다. 순정 같은 경우에는 미드레인지가 180 하이패스가 됐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스피커를 교체하면서 110에서 500 로우 패스로, 밴드 패스로 정확히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500 하이패스를 만들어주고, 순정과 전혀 다른 커팅 주파수 값이
되는 거죠. 소리도 완전히 틀려지게 될 거예요. 커팅 주파수가 결정이 되면 이제 각 스피커의 소리 크기를 다 조절할 수가 있어요. 순정에서는 난 트위터만 키우고 싶다, 아니면 미드레인지만 키우고 싶다, 서브우퍼만 키우고 싶다, 이런 작업이 안 되죠. 근데 풀 멀티 구성을 하면 트위터, 미드레인지, 서브우퍼 각각의 레벨을 다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준선을 가상으로 잡고 알트 시정을 하면서 각 레벨이 기준선에 맞게 개인 조정을 하게 돼요. 개인 조정을 하게 되면 항상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무조건 딥과 피크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청취석을 기준으로 각 스피커의 거리가 전부 다 틀리기 때문에, 각 스피커 거리가 틀리다는 얘기는 도달하는 시간이 틀려지죠. 도달하는 시간이 틀려지면 위상이 틀어져요. 실제 스피커에서 재생을 하는데 어떤 주파수, 특정 주파수는 없어져 버리고 어떤 주파수는 피크로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반드시 타임 얼라이먼트를 해줘야 돼요. 이거는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스피커 거리를 다 측정을 해서 청취석을 기준으로 모든 스피커의 소리가 동시에 도달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위상이 맞아지는 장점이 있다. 어떻게 보면 DSP 프로세서의 핵심이라고 보면 돼요. 이 작업이. 시거리 타임값을 적용을 하면 이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량 내부 구조가 간섭을 시키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집에서 홈 오디오 룸처럼 공간이 어떤 스피커의 간섭, 물론 홈 오디오에서도 간섭을 일으키지만 차는 내부 구조가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실거리 타임값으로는 이런 부분이 해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자, 저역대 딥은 일부 개선이 됐어요. 완벽하게 채워지진 않았죠. 자, 중저역대는 많이 좋아졌어요. 이런 깊은 딥이 다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중역대와 중고역대는 어떤 특별한 변화가 없어요. 물론 중고역대는 살짝 변하긴 했지만 이게 개선이 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타임값 미세 조정을 하게 되죠. 업세븐 같은 경우에는 타임값 조정뿐만이 아니라 각 스피커의 위상 조정까지 할 수가 있어요. 11.25도 단위로. 그래서 미세 조정을 하게 됩니다. 알때 측정을 계속하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타임값 미세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알때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저역대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그리고 중저역대도 거의 완벽하게 해결이 됐고요. 중역대와 중고역대 피크를 한번 보면 지금 파란 선이 타임값을 적용하기 전이고 지금 빨간색이 이제 미세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데이터인데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드라마틱하게 좋아졌어요. 이 정도 상태로 들어도 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낼 수는 없죠.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퀄라이징이 필요한 주파수를 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어느 대역이 높고 어느 대역이 낮은지 그걸 다 확인을 하는 거죠. 알때 측정을 해가면 알때 측정을 통해서 이퀄라이징이 필요한 주파수를 일일이 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만큼 낮출 거냐, 얼마만큼 높일 거냐, 그걸 다 확인하는 거예요. 세팅 프로그램에서 그 값이 확인된 값으로 이퀄라이징을 하게 되죠. 그래픽이 아니고 파라메트릭. 반드시 파라메트릭 쓰는 게 좋아요. 파라메트릭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타겟 주파수를 정확히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섬세한 조절이 가능하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주파수를 입력을 하고 원하는 양만큼 원하는 형태로 다 조정을 하게 됩니다. 세팅이 다 끝난 다음에 순정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순정에서 말했던 그런 문제가 몇 가지가 있었죠. 7가지였는데 그 중에 자, 저음, 이제 풍부한 저음이 정말 많이 좋아졌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순정하고는 이건 비교 대상 자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중역대의 피크와 딥. 이 중역대가 아까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 구간이었잖아요. 근데 이 구간이 다른 주파수 레벨이 다 올라가면서 이게 더 이상 이제 중역대가 레벨이 높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피크나 이런 딥이나 피크도 다 개선이 되고 중고역대도 마찬가지로 이런 딥들 완벽하진 않지만 이런 딥들이 다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6에서 15km 이상 고음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이게 한 10dB 정도 되는데 10dB면 굉장히 높은 값입니다. 질만 좋아졌냐? 나머지 3개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사운드 이미지. 순정은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했죠. 그런데 풀 멀티 구성을 하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사운드 이미지를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센터가 됐든 핸들 중앙이 됐든 그리고 그 위치에 소리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사운드 스테이지 테스트를 해보면 순정에서 문제가 됐던 여성 보컬이 센터 이미지에 딱 구성이 돼요. 지금 나오는 소리가. 근데 지금 들으시는 이어폰으로 듣거나 어떤 스피커로 들었을 때 이 사운드 스테이지는 녹음이 되진 않습니다. 실제 차에서 들어봐야지 돼요. 여성의 보컬이 센터 이미지에 정확히 딱 구성이 되죠. 그 다음에 세븐 드럼을 재생을 해보면 첫 번째부터 7번째 북소리가 위치가 다 달라져야 돼요. 세팅이 정확히 되면. 그리고 4번째 북소리가 정확히 센터 중앙에 딱 재생을 하게 되죠. 자, 지금까지 BMW X3 2018년식 차량의 카오디오, 순정 카오디오의 문제가 뭔지 시스템 분석을 해드렸고요. 자, 이어지는 동영상을 보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서 떠난다는 그대 거짓말이라도 믿어볼게요. 이 계절이 지나 바람 불어오
서러운 마음 처음부터 그대라는 사람 내겐 전부였죠 세상이었죠